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여 질 높은 삶을 사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는데요. 이런 건강한 삶을 해치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무릎 통증입니다. 무릎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한 유형의 관절염으로 관절의 연골이 점차 닳는 퇴행성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무릎은 어떠신가요? 앉아서 일하고 하면 기절은 거지 뭐. 아파가 한 서너 자국 뗄 때까지는 아파. 이다리는 뚝깍뚝깍 소리가 나고 밤에 먼저 푹푹 쑤시고 알리고 그렇지. 그럼 붓고. 사람의 무릎 관절에는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 작용을 해주는 연골이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되면서 연골이 파열되거나 손상을 입어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초기 관절염은 움직임이 클 때 잠깐 통증이 나타나다 괜찮아지기도 하지만 말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은 무릎 연골 대부분이 닳고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이나 주사 치료에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아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정확성과 안정성으로 알려진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김병수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은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강시성 척추염, 외상후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는 가장 흔한 원인이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성별,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비만 등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원인으로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기형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골절 및 탈구에 의한 외상, 세균성 관절염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관절에 침범한 정도 및 증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무리하게 활동한 날에 무릎이 붓고 화끈거리며 열이 나는 어딘지 모르게 뻣뻣하고 뻐근한 감각을 호소합니다. 즉, 관절을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때 치료는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 및 물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기에는 움직임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치료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여 염증을 제거한다든지 자가줄기세포 이식술 등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기에는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무릎 뼈 사이가 마찰을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야기하고 관절이 변형되어서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단계입니다. 이러한 말기에는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증상이 호전했기 때문에 인공관절 등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연골이 모두 닳아버린 관절뼈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끼워 넣는 수술입니다. 본래는 수술 의사가 직접 뼈를 깎는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뼈를 깎을 때 로봇팔을 이용해서 의사가 뼈를 깎습니다. 수술 전 CT를 찍고 해당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에 뼈를 얼마나 어떤 각도로 깎는지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적합한 인공관절을 넣어줍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정확성입니다. 사람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무릎뼈의 크기 및 길이도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3D CT를 이용하여 각 개개인의 무릎뼈의 크기 및 길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서 뼈를 얼마나 깎아낼지, 알맞은 인공관절의 사이즈는 어떤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 시에는 술전 계획대로 로봇팔을 이용하여 의사가 무릎뼈를 정확하게 절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변형된 다리를 이 환자의 본래 인체의 역학적 축에 맞게 다리를 똑바르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획된 대로 환자 크기의 길이에 맞는 적합한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관성입니다.
수술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능숙한 의사라 할지라도 실수는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은 이런 점을 없애고 일관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직은 뜨겁게 내리쬐는 햇살이 힘들기만 한 그늘 정오. 이번 실은 입맛을 돋우는 음식 냄새로 가득하지만 허연진 어머니는 관심이 없습니다. 곧 있을 수술 때문에 지금은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무릎 통증과 오늘 단판을 지을 작정인데요. 힘들기만 했던 시간을 생각하면 수술이 빨리 시작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유회사의 저유소 탱크, 그리고 온유 탱크, 송유가 탱크, 그 철판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막 마루 닦으듯이 이렇게 기름을 닦고 그거를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밤에 먼저 쿡쿡 쑤시고 알리고 그렇지. 그리고 붓고 저기 이 다리는 뚝깍뚝깍 소리가 나고 이거는 이제 또 이리 그러고 다른 사람은 O자로 되고 X자 되고 그러니 나는 앞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돼요. 그러니까 허리 수술도 몇 번 하고 이래놓으니까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그렇게 영 보행이 좀 힘들었지. 걱정이에요. 그래 이제 뭐 선생님만 믿고 선생님 다 잘한다 하고 하니까 또 같이 병실에 사람도 또 해가지고 뭐 한 달 되니까 퇴원하고 우리 또 저기 10일 해온 그 형님도 했는데 그냥 걸어 다니고 괜찮대요. 그래서 믿고 이제 마음이 편안해요. 다른 때 옛날에 허리 수술로 갈 때는 막 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좀 막 무섭다 해야 되는 뭐 어쩌나 그런데 여기 올 때는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럼 되겠네. 그때 넣고. 이른 아침부터 이번 병동을 찾은 김명수 원장. 오늘 수술을 앞둔 허연진 어머니 회진을 위해서인데요. 회진 전 그녀의 상태를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연습을 안 해서. 수술을 하기 전 특별한 이상은 없는지 꼼꼼히 정리한 후 회진을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래. 오늘 그래 수술하겠습니다. 예, 그 왼쪽 무릎 맞으시죠? 예, 그럼 오늘 1시 반에 수술하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로봇 인공관절 할 거니까 빨리 끝내가지고 좋을 겁니다. 예. 선생님이 잘하신다 해서 믿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 편하시면 예, 됩니다. 예. 그러고 첫날은 좀 많이 아픈데 우리가 최대한 안 아프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예. 수술방에서 뵙겠습니다. 예. 예. 허연진 환자는 70세 여자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양쪽 슬관절 통증으로 왔는데 기저질환이 많아서 수술을 좀 많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외래 왔을 때는 양쪽 슬관절 통증에 대해서 연골 주사 및 약물 치료로 먼저 시도했습니다. 물론 이 환자의 상태는 아주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관절이 맞닿아 있고 골국이 나와 있는 것이 관절염 말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시면 요 우리 무릎 관절이 있는데 요 하늘색이 관절 연골입니다. 그래서 요게 완전히 맞닿아 버리면 관절염 사기로 보는데 이 환자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닿아서 관절염 말기 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계속 시행하였고 그런데도 통증이 지속되고 일하기가 힘들어서 수술적 치료를 권유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골관절염 단계를 측정하게 되고 그 단계에서 1, 2, 3단계 정도가 되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인 경우는 사진상 골국이 심하고 무릎뼈가 맞닿아 있으면서 통증이 아주 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최종 단계인 4단계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수술실로 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상을 고통스럽게 하던 무릎 통증과 이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인지 떨리긴 하지만 수술이 기다려졌나 봅니다. 드디어 수술실 앞 씩씩하게 걸어다닐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수술은 술전에 촬영한 3D CT를 이용해서 인공관절의 크기라든지 모양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로봇 수술기를 이용하여서 1mm의 착오도 없이 무릎 관절뼈를 절삭하고 절삭한 이후에 예상한 인공관절 삽입물을 환자의 본래 모양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공관절을 삽입할 예정입니다. 마취가 끝나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로봇을 통해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기존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환부 상태를 로봇과 연동시킨 다음 무릎 관절 간의 간격, 다리의 축, 인대 균형 상태를 점검하며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환자의 무릎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로봇팔로 수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까 술전의 계획에 따라서 인공관절의 크기라든지 모양을 잘 삽입한 것 같고, 물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이라서 정확하게 삽입된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수술 후에는 상처 부위가 아물 때까지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걸을 때는 항상 목박이나 워커 등의 보온기를 이용해서 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절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수술 후부터 가벼운 운동을 교육합니다. 무릎을 펴고 다리 들기, 발목 펌프 운동 등을 시작하여서 물리치료실에서 CPN 기계, 보통 무릎 꺾는 물리치료라고 하는데, 이런 물리치료를 하게 되고 2주 뒤에는 실밥을 제거하고 퇴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뭐 관광도 놀러 다니고, 내가 춤추는 것도 좋아할게. 뭐 춤도 추고 놀고 관광 뭐 이런 데 다니고 또 자식들하고도 놀러도 다니고 뭐 그래야지요. 일만 한다고 놀러도 잘 못 다녔거든요. 아직까지 뭐 100세 시대라 한데 좀 일이 더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그러니까 뭐 내 거이 아니면 뭐 나무 뭐 인공이라도 뭐 빌려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보행도 하고 그래야지요. 계속된 무릎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던 김양자 할머니는 요즘 참 즐겁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 같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던 그녀가 인공관절 수술 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예전보다 할머니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고 하는데요. 다리가 아파 걸을 수 없을 때는 울고만 싶어 얼굴이 항상 찌푸러져 있었지만 이젠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앉아서 일하고 하면 기절을 하지 뭐. 아파갖고. 한 서너 자국 뗄 때까지는 아파. 한 서너 발자국 뗄 때까지는 많이 아파. 그래 또 그걸 지내고 나면 그렇게 많이 안 아프는 거라. 그래도 보통 요리 걸을 때는 별로 안 아프는데 이제 계단 같은 데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다리 힘을 내가 식당을 했기 때문에 배달로 많이 되고 하니까 그랬어. 통증크림이라 그거에 그 어떤 이웃 사람들이 그거 맞으면 할면 걔한테 한번 맞아버려서 그래 2번 가서 맞았는데 그것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맞으라 돼. 그런데 나는 심하니까는 6개월 안에 아프더라고. 그래 2번 가서 맞고는 안 아파. 제일 처음에 맞을 때는 거짓말 같이 안 아프는 거라. 한 개도 안 아파. 안 아파가고 한 3, 4일, 한 5일, 일주일 넘어가면 살살 아프면 또 아프기 시작해. 우리 이제 조카 말만 듣고 가가 이제 뭐 이거 잘한다고 주고 친구를 하는 게 그만 막 당장 그만 요리만. 좀 어떠세요, 그래? 다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고. 예. 그래서 이제 운동도 하고 계시죠? 운동 뭐 원장님이 목욕탕에 가서 그래서 목욕탕 그 목욕탕 갔다 하시면 되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력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별로 웃는 거 1시간씩 돌고. 예, 그래 하십시오. 하시면 되고 지금 사진을 보면 사진도 인공관절 잘 돼 있거든요. 예, 잘 유지되어 있으니까 오랫도록 잘 쓰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입원했을 때 양쪽을 다 하려 했는데 그 허리하고 오른쪽 무릎에서 너무 힘들어서 좀 연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에 왼쪽을 보고 또 수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애도 막 이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몸 컨디션이 되면
또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외래는 이제 자주 올 필요는 없고 한 3개월에 한 번씩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3개월 또 여기 오라고. 아니 오라는 게 아니고 3개월 뒤에 또 불편하시면 또 오시면 불편한 됩니다. 거. 예, 예. 알겠습니다. 불편한 거 없으시면 이제는 안 오셔도 되는데 이 인공 관절이 잘 있는지 안 있는지를 한 번씩 확인은 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오라 하시는데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오셔가지고 그 사진을 찍어보고 네. 인공 관절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영 불편한 거 있으시면 한번 오시고 그런 거 아니면은 일상생활 하시면서 지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뭐 거기 불편한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게 더 좋아질 겁니다. 근력도 더 생기고 하셔야지 생활이 되고 여행도 다니시고 하셔야 되니까 더 운동하시면 더 다닐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늘도 물리치료 하시고 다음에 또 3개월이나 1년 뒤나 보고 한번 오십시오. 예,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예. 김양자 환자 같은 경우는 우측 무릎 통증과 하지 저림감과 요통으로 주소를 해서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한 허리 수술을 먼저 하고 난 이후로 허리가 호전되면서 무릎 통증을 견딜 수 없어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상 무릎뼈가 맞닿아 있는 관절염 4기에 해당하여서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하였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로봇 수술 단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술전 3D CT로서 계획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환자의 무릎뼈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술전 계획 단계에서 환자의 3D CT를 촬영하여서 3차원적으로 환자의 무릎뼈 모양을 만듭니다. 3D CT를 기반으로 해서 환자 무릎뼈의 크기 및 길이를 측정하고 절사가 뼈의 길이 및 크기, 알맞은 인공관절의 사이즈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술방에서는 술전 계획도로 의사가 로봇팔을 이용하여 무릎뼈를 정확하게 절사하게 됩니다. 절사한 후에는 계획된 사이즈에 따라서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인공관절 수술은 의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뼈를 절삭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술전에 3D CT를 이용해서 뼈 모양을 예측하고 수술방에서 의사가 로봇팔을 이용해서 술전에 계획된 3D CT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절삭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령 환자일수록 로봇 수술이 도움이 됩니다. 고령일수록 연부 조직이 약한데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는 햅틱 기능이라는 것이 있어서 신경, 혈관의 위치를 파악하여서 그 경계선을 두어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절삭기가 저절로 작동을 멈추는 기능인데 이 기능으로 인해서 수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일반 인공관절 수술 시 필요한 과정을 생략하여서 출혈의 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합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이 빨라서 재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고령 환자일수록 연부 조직과 뼈가 약하기 때문에 연부 조직의 손상을 적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 환자에서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좀 더 정확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끝내고 치료실로 자리를 옮긴 김양자 할머니는 이 시간을 참 좋아합니다. 친절한 선생님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치료 덕분인지 이렇게 치료를 받고 가면 다리가 훨씬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는 무릎 기능 향상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활 치료가 중요한데요. CPM과 물리치료를 통해 관절 각도를 정상화하고 근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어서 표층혈 치료와 심층혈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표층혈 치료는 피부의 얕은 층에 열을 주어 치료를 하고 심층혈 치료는 그보다 더 깊은 층에 열을 주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의 성공률을 100%라고 생각하면 수술이 50%고 재활이 50%일 정도로 재활이 중요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면 수술 후의 합병증을 줄이고 본래의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재활이 잘 될수록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고 만족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원장님이 목욕탕 가서 물장구 많이 치고 목욕탕에 가라대. 그래 한 달 끊어갖고 목욕 내대 있고 근육단지 그에 여기 도는 데가 있어. 운동하는 데가 있어. 그거 한 바퀴씩 돌고 또 앉아 놀고 할머니들 모여가 또 앉아 놀고 뭐 그런 게지 뭐. 지금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지. 지금은 그때 당해봐갖고 그때는 뭐 안 아프고 하면 너무 놀러 가자면 뭐 한 주가락이 두 달이 엮고 가지 뭐. 나는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환자가 나의 부모님과 형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0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수술을 하고 어쩌든지 수술을 받고 좋은 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서 최신의 장비인 인공관절 로봇 수술기를 도입하였고 앞으로 환자의 수술 결과를 더 호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환하게 웃으면서 퇴원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기의 도움으로 고령 환자에서도 수술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으니 고령 환자라고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서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고 수술하시기를 권합니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꼽히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라 중장년층 이상에게 주로 발병하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최근에는 젊은 층 환자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평소 무릎 관절을 자극하는 양반다리를 자주 하거나 하이힐을 즐겨 신으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할 수 있다고 하니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의 생활 습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는 치아. 하지만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치아는 괜찮을 거란 아니란 생각에 손상이 생겼을 때 방치하게 되면 질환이 더 악화해 소중한 치아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잇몸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만 막 그 고름 같은 건 안 생기는데 피가 나고 자꾸 충치가 뭐 스킬링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는 입안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났죠. 살아보고 대화를 해도 어딘가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그게 의식이 되고 치아는 소화 흡수를 위한 저작 기능뿐만 아니라 외모에도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치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 손상만 없다면 치아는 노년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노화, 잇몸 질환, 외상 등으로 갑자기 상실하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상실된 치아를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부정교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으로 모든 이를 뽑아야 할 수도 있어 빠른 치아 치료는 중요한데요. 오늘은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 중 최근 많은 분이 선택하는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 최강덕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프라치란 그 디지털 프라치라는 말 속에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이라는 개념과 또 하나는 프라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풀아치라 이러면 전체 임플란트를 회복하는 전체 치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보통은 한 4개나 5개, 6개 임플란트를 적은 숫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전체 임플란트로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고 그렇게 전체 임플란트를 회복하는 방법을 할 때 일반적인 잇몸을 절개하거나 하는 수술을 하지 않고 디지털 방법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들 그리고 최후적으로는 나중에 본을 뜨고 보철을 만들어 넣는 과정까지를 전체적으로 디지털로 해서 하는 과정이
바로 디지털 풀 아치의 그런 치과의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환자의 입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스캔을 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스캔한 데이터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뼈 상태와 잇몸 상태에 대한 CT 데이터를 먼저 만들게 되고, 그것을 병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한 환자의 잇몸 상태와 그리고 뼈 상태를 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재현된 상태를 가지고 환자 입안에서 수술할 수 있는 가이드 수술틀을 만들게 되겠죠. 그 수술틀을 만드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3D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내비게이션을 해서 디지털 틀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틀을 환자 입안에 정확하게 고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는 환자 입안에서 수술된 그 상태에서 임시로 미리 만들어진 보철물을 체결을 바로 수술이 끝난 이후에 바로 체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짧게는 한 2, 3주, 길게는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을, 적응 기간을 거친 후에 바로 디지털로 최종 보철물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도 찌는 듯한 무더위에 힘이 들기만 한 수요일 아침. 김정희 씨의 얼굴은 그리 어두워 보이지 않습니다. 젊을 때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이를 다 뽑고 그때부터 계속 틀니를 착용했다고 하는데요. 불편함으로 몇 년 동안 틀니 없이 지내다 이곳에서 프라치 시술을 하고 요즘 생활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잇몸이 안 좋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만 막 그 고름 같은 건 안 생기는데 피가 나고 자꾸 충치가 뭐 스킬링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는 입안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났죠. 치아가 많이 흔들렸어요. 저는 바로 그냥.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지? 이 충치가 그 충치라 그러나요? 뭐라나요? 그게 와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일단은 다른 병원을 치료를 다녔죠. 임플란트 그것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대하냐 물어보니까는 이 상태에서는 이빨을 다 빼가지고 그 뭐지 틀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부터 이제 하나하나 뺀 게 다 빼고 틀니가 바로 들어간 거죠. 틀니를 끼우면 이게 씹는 것도 제대로 음식 맛을 모르잖아요. 첫 번째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또 음식을 먹으면 또 끼잖아요. 그러면 또 빼내야 되고, 빼고 넣고 하는 데가 최고 불편함이 많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신다고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그죠? 아침에 오늘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네. 차가 많이 막혔잖아요. 예. 아, 그런 것 같았어요. 어떠세요? 식사하시기 어느 쪽이 수월고 뭐 이렇게 좀 뭐 불편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오른쪽도 잘 씹어지고 왼쪽도 잘 씹어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네네. 너무 잘 씹어져가지고 네. 살찌거든요. 좋습니다, 원장님. 너무 큰일 나네. 좋습니다. 욕 듣는다니까 제가요.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빨 없을 때가 더 좋았다고. 왜 그러니까 살 빠졌잖아요. 다시로 빼라 그러던데요. 살 좀 빼셔야 되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원장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로. 건강하게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드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물어 봅시다 한번요. 어금니로 양쪽으로 딱딱딱딱딱딱 해볼까요? 오케이. 아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예. 아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한번 예. 아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예. 양쪽 다 안정적입니다. 이렇게까지 잘 씹힐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살찐다는 말이 맞으실 것 같아요. 예, 양쪽 다 잘 씹히기 때문에 혹시 중간에 이렇게 불편한 부분들이 생기거나 뭐가 좀 이상하다 하면 바로 나오셔서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틀니를 사용하시던 중에 상악 같은 경우는 좌우에 이렇게 치아들이 2개, 3개 이렇게 있었는데 우측에 있는 이 치아가 자연적으로 소실이 되면서 한쪽만 이렇게 치아를 걸치고 틀니를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씹는 힘이 가게 될 것 같으면 이 부분의 틀니가 입천장에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분이 너무 불편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파노라마 보는 상태와 같이 이 부분이 지금 치주 질환이 진행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가 2개 남아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좋지 않는 상태였고, 그게 좋지 않은 치아가 틀니를 잡고 있으니까 치아도 흔들리고 틀니도 흔들리고 거기에다가 식사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를 뽑고 디지털 풀아치를 시술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였고, 또 밑에 부분에는 어금니가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디지털 임플란트로 시술을
그런 끝낸 그런 상태라 보면 될 것입니다. 치아는 다시 자라지 않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요. 임플란트와 틀니, 브릿지와 같은 자연 치아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게 됩니다. 다수의 치아가 탈락했다면 임플란트나 틀니를 이용하지만 틀니는 저장력이 약하고 고정이 되지 않아 흔들리거나 탈락할 가능성이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틀니를 쓴다는 것은 이가 빠졌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입안에다가 넣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본을 떠서 이 모양을 만들고 잇몸 모양을 만들어서 잇몸에다가 이렇게 얹어주고 잇몸에다가 이렇게 최대한 밀착해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체품으로서 나온 게 틀니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입안에 고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밤에 잘 때는 잇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빼서 물에 담궈 둬야 되고, 그리고 낮 동안에도 끼고 있으면 식사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요동이 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픈 부위가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틀니가 제대로 안착이 안 될 때는 떨어지고 밑에 같은 경우는 또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회생활 하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게 틀니를 사용하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 임플란트를 하거나 특별히 디지털 프라치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보철을 연결을 해서 나사로 연결을 다 해주고 그것이 입안에서 고정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임의로 그걸 뭐 빼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병원에 와서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상태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식사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다면 될 것입니다. 먹는 것도 되죠. 빼는 것도 없지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은 선전을 하고 있죠. 말을 사람들한테 막 그걸 하고 있어요. 혹시 이빨 아프면 부산에 이러한 치과가 있다. 거기를 한번 가보라고.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싶죠. 씹을 때마다 아픈 것도 없죠. 뭐 음식 맛 다 알지요. 이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먹는 것도 그렇고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는 치아를 더더욱 더 관리를 잘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틀니를 제작했던 연민호 아버님은 틀니가 너무 불편해 계속 사용하지 않고 불편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치아가 하나둘 빠져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가족들을 힘들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만 가득합니다. 동네 치과에서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한 개를 떼내고 치료를 했는데 이게 그 치과가 어찌됐는지 모르는데 2년도 안 돼서 아닥 나쁘더라고. 불편한 것은 모든 게 다 불편하죠.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도 어딘가 모르게 내 자신도 모르게 그게 의식이 되고 틀리했던 게 잠들에 들면 그 틀니를 빼내야 되고 또 다시 또 끼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 아침에 내가 깜빡 잊고 이 틀니를 빼고 가는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버스 와서 타다가 다시 집에를 돌아와서 다시 끼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틀니란 게.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 좀 수월케 이렇게 씹히고 그렇습니까? 지금은 먹는 데는 아무 불편 없어요. 아무 불편이 예, 없어요. 약 그래도 이제 예. 아무래도 이게 사용할 때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해. 보통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씹히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막 쓰게 되면 탈 생기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씩 또 검사 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집에서 관리 잘 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입안의 상태 한번 확인을 한번 봐드릴게요. 예. 잘 하고 계시고 바깥쪽도 잘 깨끗하게 언제 이렇게 관리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하시네. 다물으시고 한번요. 해보세요. 다물으시고 한번요. 씹히는 거는 어금니 쪽에 지금 안정적으로 잘 씹히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고 오늘도 오신 그럼에 씹히는 검사들을 조금 더 하고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밑에는 치아를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위에도 치아가 한 5개 정도
남아있는 상태, 뿌리까지 치면 거의 한 6개 정도까지 이렇게 치아들이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뭐 흔들리고 손만 대도 뽑혀 나올 정도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틀니도 거의 끼기 힘든 상태로 참 불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프라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원하셔서 하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치아들이 뽑혀져 있었기 때문에 신경관이 상당히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었고 상부의 뼈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6개의 임플란트를 구치부까지 이렇게 심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쪽 부분에 최대한 4개를 심고 왼쪽 부분에 앞쪽 부분에 있는 이 뼈를 이용해서 이렇게 기울여서 하나를 심으면서 여기에서 최대한 구치부 쪽에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다행히 오른쪽에는 환자분이 이를 빼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 상태가 조금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면서 뼈 상태가 굉장히 단단하게 잘 아물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부분에는 상악동 구산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하나 식립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상하 전체적으로 6개씩의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디지털 프라치를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디지털 프라치는 잇몸을 절개해 노출된 뼈와 꿰맨 잇몸이 다시 붓기까지, 붓기와 통증이 동반돼 상태가 호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최신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해 상악과 하악에 4개에서 6개의 임플란트만 심은 뒤 하나의 보철물로 연결해 진행합니다. 디지털 프라치가 전체 임플란트,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하는 임플란트에 비해서 잇몸을 절개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그런 시술법이 될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런 부담을 갖다가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장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하게 뼈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시술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프라치로 인해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맨 처음에 동네 치과에서 하나 빠졌을 때 그때 한 4년 전에 해버렸으면 간단히 했을 걸. 괜히 그 병을 악화만 됐다고. 이 치과 이것은 진짜 빨리 해야 된다. 어느 누구를 뭐 할 것이 없이 내 바람은 내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얼마 남은 인생은 아니지만 이제 자식들 다 컸고 손자들 자식들 보면서 끌어안고 사는 게 내 이제 복이고 건강이고. 어금니 상실로 음식을 씹을 수 없었던 이봉주 씨는 요즘 살이 쪄 고민입니다. 프라치 시술을 하고 모든 게 다 맛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고마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봉주 씨의 노력이 컸다고 하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좌우 어금니가 미스매칭이 나는 거예요. 상하가 안 좋아지는 거죠. 좌측에 하가 존재하면 상은 없고 우측에 상이 있으면 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깨울지를 못하니까. 그런 상태였고 참고 지나다가 그게 이제 60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체적인 내구성도 떨어지고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일단 알아보자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제 상태와 맞춰서 가장 쉽게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임플란트가 뭐가 있느냐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나이도 60이 넘었으니까 어차피 내구성은 떨어지실 터 제가 봐도 뭐 이게 감이 몇 년 가겠냐라는 판단해서 플라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서울, 부산 프라치 병원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 병원을 선택해서 온 겁니다. 입안에 체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좀 지내시는 거는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예. 식사하시는 거는 양쪽 어떻게? 예. 잘 드시고요. 오늘도 오셨으니까 양쪽에 씹히는 거 하고 잇몸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들 오늘 좀 확인도 좀 하고 해보실까요? 안쪽 그죠? 예, 안쪽 부분 여기를 조금 더 지금도 잘 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딱딱딱딱딱 한번 해보시고 오케이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한번 해보시고 다물으시고 한번 했어요. 하악에는 전체적으로 14개의 치아가 다 가지고 있었고 상악도 9개의 치아가 있는 상태 23개의 치아들을 다 가진 상태였지만 이 치아들이 전체적으로 치주 질환이 다 진행되어서 어느 것 하나 살릴 수 없고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환자분이 내원하셨고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을 대하면서 제가 디지털 프라치에 대해서 또 다른 생각들, 시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 환자분을 통해서 제가 또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된 그런 환자분의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전체 치아가 있었지만 이제 이 치아들을 다 뽑아야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뽑지 않고 지금 견디고 있는 상태였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시술이 완료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전체적으로 이게 또 우리가 나누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치아를 이렇게 뽑고 또 이렇게 아물어지고 기다리는 기간만 하더라도 뽑는 기간만 하더라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는 환자였는데 또 환자분은 여러 가지 그런 이를 뽑고 또 전체 임플란트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셔서 이거 전체적으로 뽑는 방법을 좀 자기에게 좀 적용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를 한 상태에서 전체를 다 동시에 하루 날을 잡아서 이렇게 뽑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는 시간도 빨라졌고 전체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시간이나 최종 보철이 완성되는 시간들도 좀 빠르게 진행된 그런 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악 같은 경우에는 어금니 쪽에도 이렇게 심을 수 있는 자리들이 나왔고 상악도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잇몸이 많이 지금 파괴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이곳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피해서 심지 않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뒤쪽 자리에 뼈를 찾아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게 되었고 그렇게 임플란트를 심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오른쪽 밑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3개의 임플란트를 심지만 뒤쪽으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 더 임플란트를 심어서 밑에는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디지털 프라치를 완성하게 된 그런 케이스의 환자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디지털 프라치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확인을 해 드릴게요. 이 안쪽 부위가 우리가 관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칫솔을 이렇게 끝부분만 있는 칫솔을 만들어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칫솔을 이 안에 여기를 닦을 수 있도록 입을 좀 크게 벌린 상태에서 여기 밑에가 이렇게 솔이 세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시면요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요 바깥쪽 여기를 잘 닦아줘야 되니까 여기를 할 때는 잇몸을 이렇게 약간 입을 좀 다문 상태에서 요 솔이 끝에 여기를 뒤쪽을 이렇게 감싸고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요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 이 있는 요 부분만 닦는 게 아니고 여기 잇몸 쪽을 여기를 잘 닦아줘야 되니까 솔이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닦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또 다음 일정들 잡아 드릴 테니까 집에서 관리 지금 잘 하시는 것만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나오셔서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오래오래 잘 쓰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 프라치를 하고 난 이후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환자분들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관리하는 그 한 부분과 치과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관리를 받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잘 병행이 돼서 같이 갈 때 환자의 치아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 2년, 3년 넘게 이렇게 치과를 방문을 하지 않으시고 오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에 치주 질환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돼 가지고 깨끗한 치아들을 많이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최소 1년에 2차례, 3차례 이상 이렇게 검진을 받으면서 스케일링도 받고 잇몸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항상 식후에 하루에 3번 이상 칫솔질을 하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은 구강 내 물로 청소할 수 있는 구강 세정기들이 아주 개발이 잘 됐기 때문에 그런 구강 세정기들로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본인의 그런 건강한 그런 치아들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디지털 프라치 환자의 경우는 전체 임플란트를 회복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 치아를 가진 분들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고, 또한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에서 잇몸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끼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과를 방문하셔서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받고 또한 관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못 먹던 음식들, 좀 딱딱했던 이런 것들 줄기차게 찾아가 먹었죠.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살이 2.5kg가 찌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또 제하고 안 맞거든요. 저 뭐 배 놓고 이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는 언제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조절할 수 있으니까 한 달 지나고 나서 본이빨 딱 넣고 나서는 하루에 일식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몸무게를 원상복귀를 했어요. 이빨 때문에 사실 못했던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상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해외를 엄청 다녔습니다. 이빨 나고 나서 거의 못 나갔습니다. 충격을 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지금은 계속 관리 기간이었고, 오늘이 이제 뭐 관리 마지막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벌이 2-3달로 늘어나니까 이제 좀 돌아다니 괜찮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또 이야기를 듣거나 검진을 했을 때 당신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가 힘들 것이다.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정밀 검사를 해봤을 때 디지털 프라치가 가능하고, 또 시술을 받고 난 이후에 너무 이렇게 또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저도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제가 디지털 프라치를 시술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참 저도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시술법이 디지털 프라치 시술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디지털 시술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방법을 회복하게 될 때 참 좋은 그런 결과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밀한 검진들을 통해서 디지털 프라치를 통하여서 건강한 치아를 회복하시고 건강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치과 치료가 주는 두려움과 통증에 대한 걱정으로 치과 치료를 미루는 분들이 많은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증상이 악화해 자연치아를 잃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과 스케일링 등 예방 치료를 통한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치아를 위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요?